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벌써 12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교재 50페이지서부터 54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란 바로 어떤 관계를 의미하게 되냐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다 다뤘죠. 그죠?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는 형태도 있지만 바로 원과 원이 부딪혀서 생기는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선생님이. 자, 원과 원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원과 원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건 이제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자, 왼쪽에 있는 작은 원, 요것에 반지름이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요것도 반지름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R'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것들을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원이 존재하는 거고, 바로 원의 중심, 왼쪽의 원의 중심에서 오른쪽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온 길이 있죠? 바로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우리는 중심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심거리. 자, 이렇게 원과 원이 바깥쪽에 있게 되면요, 바로 중심거리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 중심거리는 두 원이 존재하기만 하면 언제나 중심거리라는 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고요. 원이 또 어떤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작은 원이 있고, 이렇게 큰 원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때 바로 생기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두 원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원에 접하게 되는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어떤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두 원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바로 이 두 개의 점이 좀 특별한 점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통현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통현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쑥 들어온, 예, 그 상태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형태가 뭐가 있느냐? 바로 첫 번째 형태는 두 원이 하나는 작은 원, 그 다음에 하나는 큰 원. 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자, 그런데 이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인데요. 바깥쪽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위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의 외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의 외부에 얘가 있고요. 이놈의 외부에 요 놈이 있는 거죠. 그죠? 외부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닿게 되는데 어떻게 닿냐면 이렇게 하나의 작은 원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서로의 바깥쪽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때를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바깥쪽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외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요거 좀 전체를 좀 잡아주십시오. 전체를. 자, 세 번째 요거까지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요 형태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면 작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원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두 원이 서로의 외부에 있다고도 볼 수 없고요. 내부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요. 단지 이 두 원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원이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자, 이렇게.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원이 큰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쑥 들어갔는데 역시 만나는 점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접하긴 접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놈이 안쪽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내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접. 자, 그 다음은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예 요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게 되면 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원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원이 큰 원의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부.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큰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원이 요 안에 들어가서 그놈의 중심이 서로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동심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동심원이라는 건 뭐냐? 같을 동자의 원의 중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같은 두 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여섯 가지의 위치 관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반지름과 그 다음에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부의 위치관계에서부터 다시 보게 되면요. 외부의 위치관계는 원의 중심부터 원의 중심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중심거리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중심거리라고 하고요. 편의상 우리는 이 길이를 갖다가 D라고 표현하기로 합시다. D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그랬으니까 두 원의 반지름을 살펴보면 작은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죠. R이라고 해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의 반지름인데 똑같으면 안 되니까 R'이라고 잡기로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이, 즉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밝혀보면 여기엔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요. R과 R'을 더한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작아요. D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R 플러스 R'이 바로 중심거리 D보다 작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두 원은 외부인 위치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접일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심거리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그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심거리 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심거리 D가 되겠고요. 이렇게 중심거리 D가 되죠. 자, 다음. 자,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R과 R'을 더한 것이 D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 플러스 R'이 바로 D가 될 때 우리는 외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나머지 것들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두 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요, 네 점만 해도 되겠네요. 자, 네 점부터 살펴보면요. 일단은 원의 중심, 두 중심이 존재하겠죠. 작은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중심거리 D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이 존재하겠죠.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큰 원의 반지름, 바로 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작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R'에서 R을 뺀 거죠. R을 뺐더니 그것이 누구가 되더라? D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에 만나는 거리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일 때의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외접과 내접 사이에 놓이면 되겠죠. 외접할 때가 언제냐면 두 반지름의 합이란 얘기죠. 외접할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고 그 다음에 내접할 때는 두 반지름의 차가 바로 중심거리 D와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큰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잡았죠. 그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원에서 작은 원에서 중심거리가 난 거예요. 왜? 거리에는 음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원을 그릴 때 이미 R'을 큰 원의 반지름으로 생각하고 그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리고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R과 R'의 차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른 방법으로 좀 자세히 나타내게 되면요. 여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결국은 R과 R'의 차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R과 R'의 차.
그러면 누가 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여기를 빼고 나서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길이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뭘 씌워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냐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점 사이에서 만나는 거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거리 D가요. R-R'의 절대값인 차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합인 R 플러스 R'보다는 작을 때 우리는 바로 두 점 사이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는 왜 절대값이 안 붙나요? R과 R'도 양수일 텐데요. 자, 이 합에는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고요. 자,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중심이 있겠고 여기에도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이어요. 자, 여기가 중심거리 D가 되는데요. D가 되는데 자, 이쪽에 왼쪽에 있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이 중심거리 D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언제나 두 점에서 만날 때 항상 몇 각형이 생기게 돼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결국은 두 반지름과 중심거리 D를 가지고 언제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결국은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되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마저 넘어가면 내부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자, 중심거리. 자, 작은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자, 요 중심거리가 D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큰 원의 반지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큰 원의 반지름 R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R 프라임에서 R을 빼도 누구보다는 더 크다란 뜻이죠. D보다는 더 크다란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R과 R'의 차 하게 되면 그게 얼마냐면요. 여기하고 여기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은 D보다 더 길다 이런 뜻이 돼서 두 반지름의 차가 오히려 중심거리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내부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동심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심원은요. 이들의 반지름은 각각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긴 하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중심거리 D가 제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뭐냐면 두 원의 반지름이 각각 R이 하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지름 R'이 7이라고 합시다. 이때 중심거리 D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D의 범위를 밝혀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우리 뭐 있었냐면요. 외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접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부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동심원일 때가 있었죠. 자, 이때의 각각 D의 범위나 값을 선생님이 한번 정해보는데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으냐면요.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반직선을 그립니다. 반직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여기는 0을 나타내겠죠. 반직선. 출발점은 0이 되겠고요. 자, 선생님 순서대로. 두 반지름이 있을 때 두 반지름의 차랑 두 반지름의 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하고 합하고 누가 항상 더 클까요? 그렇죠. 합이 더 커요. 그죠? 차가 더 작은 수죠. 그래서 먼저 두 반지름의 차를 먼저 적습니다. 두 반지름의 차 하면 3과 7의 차가 될 테니까요. 바로 4를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반지름의 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위치관계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위치관계가 6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값을 가질 때가 요때, 범위를 가질 때가 요때 범위가 나타나죠. 이 6가지가 바로 두 원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여기에 놓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외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대가 바로 외접이 되는 거예요. 외접.
자, 그 다음에 4와 10 사이, 이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일 때가 뭐가 되냐면 4접이 되는 겁니다. 왜? 반지름의 차하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놓일 때 우리는 내부에 놓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길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어떤 그래프냐? 바로 D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각각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외부의 위치가 놓인다 그러면은 D가 바로 10보다 커져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D가 10보다 클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외접은 D가 얼마일 때예요? 이때니까 바로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점이라는 거 어떻게 돼요? D가 여기 있을 때죠. 그러니까 4와 10 사이에 있으니까 D는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4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죠. D가 4가 될 때, 자, 내부일 때는 D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심원은 D가 얼마일 때? 0일 때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거의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내용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자, 그러면 공통현이라는 건 뭐냐? 공통현은 아까쯤에서도 봤지만 선생님이 그림이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냐면 바로 원 하나와 또 하나의 원 하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현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공통현이라는 건 뭐냐면 요직선이거든요. 요직선. 요직선이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반지름을. 이 원의 중심 역시 반지름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이름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언제나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왜? 이것은 원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원의 접점까지가 되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접점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접선을 그린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건 직선이죠. 직선. 이게 직선이란 얘기는 이 직선이라는 것은 1차예요. 1차. 1차인선이 되는 거죠. 이 1차인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원이 있을 텐데 이 원을 갖다가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봅시다. c는 0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있죠? 요 식을 갖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그 다음에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공통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그러면 공통인 점이라는 건 뭐죠? 이 두 원을 연립해서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원을 연립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두 원을 연립해서 결국은 몇 차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1차식을 만들어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1차식을 만들어내란 뜻은 바로 위아래에 보이는 이 2차들을 전부 다 죽여달라는 뜻이죠. 이걸 죽이기 위해서는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이런 연산들 중에서 어떤 연산을 시행해야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시키면 결국은 요거 사라지고요. 요거 사라져서 누구만 남게 돼요?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놈은 0이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x, y 상수만 있는 꼴이니까 이것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원의 공통인 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다른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원의 방정식이 생길 수가 있죠. 뭐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야죠. 뿅 이렇게 휘어져서 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x제곱 y제곱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때 빼는 값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빼는 값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죠. 뺄 때만 2차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몇 배를 한다고 보냐면 정확히 마이너스 1배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그 다음에 플러스 c 프라임 이 두 개를 적당히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는 2차식이 생길 수도 있고 1차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2차식이 생길 때는 바로 그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고 왜 그럴까요? 둘이 합성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둘을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를 살려놓을 때는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고요. 2차가 죽을 때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K를 이렇게 더해서 0이 되는 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이것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때는 뭐가 되고요? 공통, 그러니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원의 방정식. 자, 그런데 만약에 저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2차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는 바로 공통현의 글씨가 안 써져.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바로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접근한 내용이 돼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원의 성질에 대해서,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요.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체크 문제 보면서요. 좀 더 자세히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두 원이 외접할 조건 그랬죠? 자, 외접할 조건이에요. 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만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원 요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9가 외접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쵸? 자, 외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원이 하나가 이쪽에 4짜리 반지름 2짜리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지름 3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원래 선생님이 원을 잘 그리는데 말이야. 자, 원 작은 걸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원 큰 거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래도 삐뚤어지네. 자, 작은 원은 바로 여기가 2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은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바로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원의 중심들을 살펴보면요. 왼쪽의 원의 중심은 0,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원의 중심은 바로 3,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왜 2하고 3인지는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결국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2하고 3을 더한 5가 될 때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의 차가 3이니까 3, 3은 9, y의 차는요, a-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놈을 더한 것에다 루트 씌운 거죠. 루트 씌운 게 5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놈은 2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a-1의 제곱이 바로 16이 된다는 얘기니까 a-1이라는 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만족하는 a의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은 누구 또는 누가 나옵니까?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양수 A의 값은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요놈이 정답이란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방법이라는 건 수직선을 그리고요. 왜? 원 그리기 싫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보면 여기에 반지름의 차를 쓰는 거라고 그랬죠. 반지름의 차는 1이고요. 여긴 반지름의 합이 5예요. 자, 여기서 외접이라는 것은 어딜 뜻하냐면 여기죠, 여기. 이게 외접이에요. 왜죠? 그러면 D가 5가 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D가 중심거리니까 바로 두 원의 중심만 찾으면 됩니다. 두 원의 중심은 현재 0,1하고요. 바로 3,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원을 굳이 안 그려도 우리가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8번째 문제입니다. 자, 38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에 관한 내용이라는데요. 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원이 보이는데, 자, 요것은 기본형이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A짜리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이 3,4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3짜리가 되겠죠? 9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이 둘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양의 정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보죠. 자, 여긴 0이겠고요. 두 반지름의 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더 큰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두 반지름의 차라는 것은 결국은 절대값 A-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반지름의 합은 그냥 A 플러스 3 적으면 되죠.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건 0,0부터 3,4까지죠. 그러면 3, 3은 9와 4, 4, 16에 루트 씌운 거니까 5예요. 아, 중심거리 D는 5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라는 건 어디냐 도대체. 자, 만나지 않는 건 이쪽이 지금 외부죠. 외부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하고요. 자, 이렇게 가는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접할 땐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고 요 사이는 두 점이죠. 두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역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안쪽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땐 내부에 있을 때니까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 사이 요거 포함하죠. 0일 때도 역시 들어가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에 놓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중심거리 D가 어디서 놀아야 되냐면요.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에서 놀아줘야 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중심거리 O가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절대값 A-3보다 작을 때 하고요. 자, 또 한 경우는 뭡니까? 이 O라는 것이 A 플러스 3보다도 커질 때죠. 이렇게 커질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쪽부터 정리를 하는데요. 이미 5는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을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오른쪽만 정리하면 되는데 절대값이죠. 그러면 A-3의 범위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죠? 간단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범위는요. 요 3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아요? 8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범위를 가져도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쪽이죠. 또 하나는 이쪽인데 A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3이 1로 넘어가면 2보다 작다가 되죠.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A의 값으로서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자, A의 범위가 지금 2보다 작다가 나왔고요. 만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 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웁니다. 자, 중심거리 D가 바로 D가 A 플러스 3보다 두 반지름의 합이죠? A 플러스 3보다 클 때, 요때고요. 그다음에 중심거리 D가 0과 그 다음에 절대값 A-3 사이에 있을 때, 요 두 가지 경우죠. 근데 중심거리 D가 지금 현재 5라고 그랬거든요. 5. 그러면 이게 5란 뜻이니까 A 플러스 3이 5보다 작다. 자, 이것은 A가 2보다 작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D라는 값에 의해서 D가 5니까 5는 0보다 크니까 5는 절대값 A-3보다 작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절대값 A-3보다가 이거 잘못됐죠? A-3이 크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3 양수일 때는 5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A-3이 마이너스 5보다는 오히려 작아져야 되겠죠? 자, 이 두 범위를 밝혀줘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A는 몇보다 커야 되고요? A는 3이 넘어가서 8보다 커져야 되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3 빼기 5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돼요. 결국은 A는 2보다 작고 A는 8보다 크며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되죠. 그죠?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돼요. 자, 일단은 길이에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빼버려야 되겠죠? A라는 것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건 빼버려야 되고 결국은 요런 경우에 있는 수들을 찾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2보다 작은 양의 정수를 생각해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8보다 큰 양의 정수는 9, 10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만족하는 값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여기는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중간에 계산 잘못했다는 거 절대값 방정식 유의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y제곱 이퀄 5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네 둘을 합성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결국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놈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라는 놈과 나는 누구를 합성시킬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라는 놈을 연립해서 풀 거야. 자, 그런데 이 둘의 교점을 지나려면 플러스 k를 붙여줘야 되겠지? 자, 그 놈이 0 되는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이것이 어딜 지나라고 그랬냐면 원점을 지나라고 그랬단 말이지. 자, 원점이라는 건 x도 0이고 y도 0인 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지나기 위해선 x랑 y에 0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k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00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0이면은 0이고 0이면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만 남고요. 자, x에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요. 여기도 0 들어가고 여기도 0 들어가요. 결국은 마이너스 4만 남게 되는데 앞에 k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k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이 바로 0 되는 k 값을 찾아줘야 되죠. 4k가 넘어가면 결국은 k는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자, 4k는 마이너스 5니까. 자, 이 k 값을 여기다 풍덩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요. 자, 간단히 해봅시다. 우리 4배 하는 게 낫죠. 4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4배 하면은 요 4가, 4배 하는 거니까 4가 1로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놈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쵸? 자, 정리된 결과는요. 여기서 4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근데 부호도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플러스 x제곱이 나오고요. 자, 4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인데 부호 바꾸면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x죠. x는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5x인데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15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인데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5y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숫자만 남았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20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이에요.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0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0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공통현의 방정식.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2차를 죽여야 된다. 2차를 죽인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거 빼버리라는 얘기죠. 그죠? 빼버리라는 여기가 1일 때를 의미하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요. y제곱 사라지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요 부호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3x가 되겠고요.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 y가 돼요. 자, 그리고 상수는 요 앞에 마이너스 5가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 여기가 플러스 4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것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원,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것과 수직일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보죠. 자, 요놈과 요놈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랬어요.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 빼란 얘기죠. 빼버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를 뺐더니 마이너스 2x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6y에서 ky를 뺐으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ky가 붙겠죠. 자, 그 다음에 4에서 1을 뺐으니까 플러스 3이 붙겠습니다. 3은 0이 되겠죠. 자, 바로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5와 수직이랍니다. 자, 수직하면 뭐 떠올라요? 뻑큐 떠올라요. 뻑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마이너스 1이 떠오르죠. 이게 뭔데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요놈과 바로 요놈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요놈과 부호만 다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바로 기울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6-k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부호 바꿀 거니까 2가 되겠죠? 바로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얘네 둘이 곱한 게 2가 된다는 뜻이니까 k-6이 바로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k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죠. 자, 41번 문제 보죠. 자, 두 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은 4와 그 다음에 요 원의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충분히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왼쪽 원을 보면요. 공통연이 생기려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줘야 되죠. 자, 요 놈의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요. 0,0이에요. 0,0. 반지름은 얼마짜리죠? 2짜리죠. 이렇게 생겼겠고요. 자, 요 놈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요. 4x니까 2,2가 떨어지겠죠? 여긴 2,2가 됩니다. 2,2.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4, 여기 4 붙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도 필요한 게 4고 요거에도 필요한 게 4가 붙습니다. 8이란 뜻인데요. 8은 2 루트 2가 반지름임을 의미하죠. 요 길이가 2 루트 2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구하려고 그러면 바보죠. 그죠? 자, 여기서 뚝 잘라야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뭘 하려면 뚝 잘라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요 빨간 길이 반 틈만 구하면 바로 그놈의 2배를 하면 전체의 길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 반쪽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는 요 길이는 알고 있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는 알고 있고 요 길이만 찾아주면 되는데 도대체 요 길이가 뭐냐예요. 바로 원의 중심에서 공통형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공통연의 직선만 알아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면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요. 뺐으니까 여긴 4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뺐으니까 플러스 4y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4죠. 그럼 뺄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공통연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좀 더 간단히 하면 얘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란 얘기죠. 자, 결국은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바로 0,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개수 제곱합. 그러면 1이니까 루트 2분의가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이죠? 그러면 00 들어가면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1만 남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느 길이냐? 요 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유리화하게 되면 이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2.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분의 루트 2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시고 몇 배 하면 되겠습니까? 2배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놈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4가 되겠고요. 요 놈의 제곱을 빼고 그랬으니까 4분의 2거든요. 2분의 1을 빼고 자, 뭐 씌워라? 루트 씌워라. 자, 그게 반쪽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죠. 반쪽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앞에다 몇 배를 2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얼마가 되냐면요. 2분의 8을 뜻하고요. 2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7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7을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루트 2하고 루트 2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자, 요놈하고 요놈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루트 7과 루트 2를 곱한 루트 14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42번 문제. 자, 역시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직선 y는 x 플러스 k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의 반지름이 3짜리랍니다. 3짜리래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죠? 플러스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그랬어요.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날아갔는데 바로 현의 길이가 4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길이가 4래요. 이 길이가 4.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자, 여기서는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쭉 내리게 되면요, 쭉 내리게 되면, 결국은 요것이 원의 뭡니까? 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3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수선을 쭉 내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전체 4의 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2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죠. 3, 3은 9에서 그 다음에 2는 4를 빼면 5만 남죠? 결국은 요 길이는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0,0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 누구? 요 놈이죠? 요 놈을 간단히 하면 x 플러스가 아니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다라는 뜻입니까? 루트 5란 뜻이죠. 그걸 만족하는 상수 k값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계산만 남았죠. 루트 개수 제곱합 루트 2분의가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그러면 절대값 k만 남게 되죠. 그것이 루트 5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k가 누가 됩니까? 2이 곱한 루트 10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이죠. k의 값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문제들 풀어봤고요.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자, 39번에 세 문제가 보이죠? 어우, 복잡해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자, 조금만 힘냅시다. 자, 두 원,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외접한답니다.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서로 외접한다라는 건 뭐죠?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합이죠. 합, 슴 아닙니다. 합이 누구랑 같아져요? 바로 중심거리 D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A의 값을 구하여라. A가 0보다 크대. A가 아무래도 하나가 아닌가 봐. 이 정도는 예상하고 가야지. 그지? 자, 일단은 중심이 필요하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다 찾아보죠. 요 놈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A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반지름도 찾아내야 되죠?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놈이 필요한 게 1을 가져갔을 테니까 요 놈만 알면 돼요. 요 놈은 A의 제곱이 들어갔을 테니까 반지름이 A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식 보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이 A,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1. 그죠?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1은 얘가 가져간 거고요. 얘만 남았죠. 그러니까 얘도 반지름은 역시 A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 D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요 반지름의 합이면 몇 A가 될까요? 2A가 되겠죠? 그죠? 이 2A가 누구랑 같아지냐면 중심거리,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같아지게 되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것이 바로 얘와 같아지는 거니까 요 놈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좌변에 4A 제곱이 보이고요. 여기 A 제곱, 여기 A 제곱, 2A 제곱이니까 결국은 넘어와서 2A 제곱만 남습니다. 요렇게. 자, 다음은요. 여기 플러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리고요.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2가 됩니다. 그 놈이 2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제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양수인 A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A가 1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두 원이 서로 내접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점 A, B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A, B에 관한 식을 찾아내란 뜻이 돼버리는데요. 결국은 내접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바로 누구랑 같아져요? 중심거리랑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잡아보면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A, 0이 되겠고요. 반지름 R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이 0,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4짜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내접하도록 그랬으니까 두 반지름의 차거든요. 두 반지름의 차는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1. 두 반지름의 차는 1이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차가 A죠. 그러니까 A제곱 그 다음에 요놈의 차가 B니까 B의 제곱 더한 것에다 루트 씌운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얻어낸 식이 어떤 식이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죠. 자, 이 도형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 원은 도대체 어떤 원이냐? 바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R이 1짜리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R이 1인 원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의 제곱 파이죠. 그죠? R제곱 파이가 되는 거니까 R이 1이면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원이 보이고요. 두 원이 보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중심거리 D가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차와 합은 두 반지름의 차와 합을 의미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 이 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원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원은 0,0이죠? 0,0에 반지름 R이 A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이 3,4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2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차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A와 2의 차니까 절대값 A-2가 되겠고요. 자, D는 중심거리예요. 중심거리는 0,0부터 3,4까지니까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은 얼마가 되냐면요. 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을 분리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오른쪽은 아주 쉽습니다. 5보다 크다. A 플러스 2가 2 넘어가면 A는 몇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쪽만 정리를 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 절대값 A-2가 5보다 작다 하게 되면요. A-2의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되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여기는 7보다 작다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의 범위는요. 바로 A는 3보다 크면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놓여야 되니까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4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0번 문제 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는 0.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삐리리 1. 그죠? 자, 40번 문제입니다.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둘을 합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써보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을 나는 합성할 거야. 이렇게는 0이 되는 꼴인데 얘가 반드시 어딜 지나냐면 1,0이라는 점을 지난데 그러면 대입해서 나오는 k값 찾아야 되겠죠. 자, 1 들어가면요. 1, 그 다음에 0,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플러스 k배 1, 0, 1, 마륙 0 사라지고 플러스 8은 0이죠. 자, 앞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빼기 6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4래요,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K가 곱해진 게 0이니까 바로 이 K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일로 쭉 집어넣어서 간단히 한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1이니까 그냥 쭉 정리하면 되죠. 2x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이죠. 자, 요 놈인데요. 간단히 해야 되죠. 다 짜자작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41번이에요. 41번 문제 보죠. 41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공통연의 길이 찾으러 가죠. 자, 요놈부터 정리해보면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원의 중심이 1,2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가 볼까요? 2죠. 반지름 R은 2가 되겠네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여요? 얘네 셋이 X 끝났고요. 여기에다가 4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4 더해진 거니까 반지름은 2죠. 자, 두 번째 원 볼까요?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일까요? 3,0이고요. 3,0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자, 얘네 둘이 필요한 게 얼마냐면 9예요. 9. 9가 여기 붙어 있고요. 얘는 필요 없죠. 그럼 5가 넘어와서 4만 남을 테니까 반지름이 또 2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은요. 반지름이 같은 원이에요. 반지름이 같은 원. 이렇게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도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공통연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바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 구하면 해결돼요? 자, 여기의 길이 2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알아주면 요 반쪽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공통연의 방정식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네요. 이 공통연의 방정식 찾으러 가볼까요? 자, 공통연의 방정식은 이 둘을 연립하되 제곱을 없애버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다 사라지고요. 여기서 여기 빠졌으니까 4x가 남겠죠. 4x. 그 다음에 y는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y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죠. 이놈은 0이 됩니다. 자, 좀 더 간단히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자, 이것이 원의 중심. 요놈의 중심이죠. 요놈의 중심이 1,2였어요. 그죠? 얘는 3,0이었고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1,2에서 하게 되면 1,2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 거리는 루트 개수 제곱합 루트 2분의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이죠. 그러면 1, 2가 들어가요. 1하고 마이너스 1은 사라질 테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배 루트 2배. 자, 이렇게 하면 요놈과 요놈과 요놈이 사라지죠. 그래서 루트 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냐? 요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바로 루트 2란 뜻이에요. 루트 2.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요 길이는 얼마인지 찾아내면 되잖아요. 4에서 2, 요게 4에서 2 빼면 루트 2거든요. 여기가 루트 2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바로 2 루트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42번을 보도록 하죠. 자, 42번 문제입니다.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요놈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다? 2,2라는 거 느껴집니까? 그죠? 2,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y는 x 플러스 1이다 하게 되면 y절편이 1자리고 기울기가 1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 1자리가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얘가 바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잘린 현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하죠. 요 길이를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야, 물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반지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해서 요 길이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수선을 내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원의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죠. 그죠? 원의 중심 0,0부터요. 직선이라는 건 바로 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x-y 플러스 1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자, 계산하게 되면 요놈은 루트 개수 제곱합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빵빵 들어가면 1이죠.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리된 결과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은 요 길이가 얼마란 뜻이냐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뜻이죠.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요 반쪽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구하느냐? 2는 4에서 요놈의 제곱이죠? 요놈의 제곱이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요놈의 루트를 씌우고 몇 배 한다? 2배를 한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 요 안이 얼마냐면 2분의 8, 2분의 1.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거죠? 루트 2분의 루트 7입니다.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고 곱하기 2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는 루트 2가 2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이 될 테니까 루트 1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친구와 똑같은 방법이네요. 그죠? 자, 다른 방법은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것 위치 관계뿐만 아니라 요 다음에는 우리가 접선, 공통으로 만나는 접선에 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잘 하려면요. 요 내용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개념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것은 이제 형이 상학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복습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